수능 특강 26강의 3번 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26강의 3번은 피아제라는 이제 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의 균형 상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이 지문을 또 잘 이해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According to Piaget, 피아제에 따르면 organizing 조직화하기, assimilating 하면은 동화하기.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같게 내가 그 외부의 환경이나 문화를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또는 사고 방식 같은 것들을 and accommodating 하면은 이거는 조절하기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요런 세 가지 것들은 can be viewed as a kind of complex balancing acting 이렇게 말했죠. be viewed as 하면은 be seen as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로 보여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다가 좀 적어 놓는다면 be seen as로도 바꿔 쓸 수 있고 해석은 뭐뭐로 보여지다, 여겨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자, 그럼 뭔가를 조직화하고 또 어딘가에 동화되거나 아니면은 조절하는 거는 사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로 보여질 수 있냐면 복잡한 과정이겠죠. 복잡한 그런 균형의 행동으로, 균형 잡기의 행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여기도 밑줄을 좀 쳐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In his theory, 그 피아제의 이론에서는 the actual changing in thinking에서 끊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사고 과정에서의 생각에서의 실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take place 하면은 일어나다의 뜻이 되겠죠. 이때 주어가 changes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 동사 와야 된다는 거 알아놔 주시고 take place 하면은 happen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또는 occur과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발생을 하냐면 through the process, 과정인데요. 무엇의 과정인지가 중요하겠죠. 바로 equilibration, 그 균형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equilibrium이랑 equilibration이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 같이 등장을 할 건데요.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처음 나온 equilibration이 있죠. 얘는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은 평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들어가는 이 평형의 뜻은 평형을 찾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평형이 아직 안 일어났고 평형을 찾는 과정을 바로 equilibr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이제 이따가 equilibrium도 나올 거거든요. 이 equilibrium이라는 거는 이미 평형이 다 찾아진 거예요. 나중에 변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평형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둘 다 해석을 할 때는 간단하게 평형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차이를 본다면 과정과 그리고 이루어진 상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의 과정에서 이런 사고의 실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평형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평형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모를까봐 한번 말해주죠. 쌤이 방금 전에 쓴 것처럼 바로 평형이라는 거, 다른 말로 균형이 되겠죠? 균형을 찾는 것의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고 체계가 나중에 내가 이제 살고 있는 B라는 환경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에 균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다시 내 사고 과정의 균형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B라는 환경에 있는 사고 과정을 내가 이제 습득을 해서 조절하던 아니면은 그냥 바꾸지 않기로 결정을 하던 아니면 B라는 문화의 사고 과정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동화를 하던 어느 쪽으로 가던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밸런스를 이제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가 설명 계속 할 거예요. 피아제는 assumed, 추측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가정했는지 동사 뒤에 나오는 that으로 추가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때의 that은 또 접속사로 쓰였고, 자, 뭐라고 이 사람이 가정을 했냐면, 사람들이 continually test, 여기 밑줄 쳐주세요. continue가 계속하다니까 continually면은 부사로 계속해서 라는 뜻이 되겠죠. 뜻 계속해서. 자, 부사 왜 쓴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쓰인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이 계속 뭐를 테스트를 하냐? 바로 adequacy of their thinking process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thinking processes, 사고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의 adequacy, 적절성이란 뜻이죠. 적절성을 테스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과정이 맞냐, 틀리냐를 계속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왜 테스트하는 거래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바로 그 균형을, 여기서 말하는 그 균형은 이제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밸런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균형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고의 과정들의 맞냐 틀리냐를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꼭 같이 밑줄을 쳐주세요. 어휘나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테스트의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설명을 해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briefly, 간단히 말해서 the process of equilibration, 평형에 equilibration이 붙이면은 평형을 찾는 과정이라 그랬죠? 네, 과정이 한 번 더 붙었어요. 그래서 평형의 과정,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할게요. 평형의 과정은 works, 작동합니다. like this, 이와 같이. 자, 문장 부연 설명으로 이어서 추가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if we apply a particular scheme to an event or situation and the scheme works, 에서 끊어볼게요. 여기까지가 if죠. 만약에 우리가 apply, 적용을 한다면 우리 apply는 지금처럼 to랑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apply A to B가 A를 B에 적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놔 줄게요. apply A to B. 자, 이때의 to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전치사로 쓰일 것입니다. 해석도 같이 써줄게요. A를 B에 적용하다. 적어놔 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를 한다면 특정한 스킴이라는 거는 도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특정한 사고의 도식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다 적용을 시켜봤어. 예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거. 원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스킴 안에서는 처음 사람들이랑 만나서 친해질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친해질 수 있다 라는 나는 이런 특정한 스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면 사람이 좋아한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용을 해봤어. 그래서 또 다른 첫 만남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게 효과가 잘 있어. 그 사람이 또 좋아하고 역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나랑 이제 쉽게 친해졌어. 그러면은 나는 계속 이 사고 과정의 평형이 exist, 존재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이미 평형이 이제는 이루어진 거니까 equilibrium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밑줄 찍고 쳐볼게요. 이제 그 스킴이 작동을 하면, 효과가 있으면, works가 작동하다, 효과 있다, 둘 다 되고, 지금 어떤 걸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 work 우리 자동사로 쓰인 거죠. 뒤에 목적어는 따로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if the scheme does not produce a satisfying result. 자, 이제 다른 관점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거랑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을 예시로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그 도식이, 그러면 아까 그 도식 예로 들은 게 뭐였죠? 첫 만남에 사람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면 좋아하고 쉽게 친해진다라는 그 도식이요. 이번에 또 다른 데다가 또 적용을 했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족을 주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 현재 분사 ing가 뒤에 있는 result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요거 밑줄 쳐주시고 필기해주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disequilibrium. 자, disequilibrium 말 그대로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또는 비평형 상태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비평형 상태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뭐지? 하면서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uncomfortable 밑줄도 쳐주시고 become 뒤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옵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become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나 아니면은 명사가 나온다. 이 형용사나 명사가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로 쓰인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놔 줄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싫어하고 피해. 그 사람은 그게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만족했던 결과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네? 그러면 이게 틀렸나? 나의 그런 사고 과정, 나의 그런 이 도식이 틀렸구나 하면서 내 안에서 이런 그 혼란스러움이 되는 거죠. 이게 비평형 상태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게 생겨나게 되고 결국에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불편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요. motivate us. 이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비평형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비평형 상태가 와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은 motivate us. 우리를 동기부여 시켜줍니다. 뭐 하도록 동기부여 시켜주냐면 to keep searching for a solution. 어떠한 그 해결책을 계속 찾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동화와 아니면 적용에 따라서요. 여기까지 괜찮죠? And does.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는요. 변하고요.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전진하게 됩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보면서 갈게요. motivate 목적어 동사 원형 적어놔 줄게요. motivate 목적어 to 동사 원형 뜻 목적어가 동원하도록 동기부여하다 라는 뜻이죠. 적어놔 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us 뒤에 to 동사 원형 to keep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본다면 keep searching의 요 ing도 밑줄을 쳐줄게요. 이번에는 요렇게도 서로 세트이거든요. 우리 keep은 뒤에 ing 나와서 계속 뭐뭐하다 라는 뜻을 가진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놔 줄게요. 계속 뭐뭐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안 쓸 테지만 search for 뭐뭐를 추구하다 찾다 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계속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낙담시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찾게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 사귀려면은 또는 앞으로 또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면은 이 도식이 지금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또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지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걸 찾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새로운 거를 찾게 되냐? 새로운 솔루션을 어떻게 뭘 통해서 찾게 되냐? 바로 동화. 동화라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옆에서 그때 다른 친구가 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처음에 만날 때 질문 너무 많이 던지면 싫어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흡수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게 동화죠. 여기서는. 자, 아니면 이제 내가 동화가 아니면은 이제 accommodation,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 사람들에게 질문 많이 하면 싫어해 라고 했을 때 근데 나는 이전에는 질문 많이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처음 만난 사람의 성향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본 다음에 빠르게 파악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질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해야겠구나 라고 조절의 과정으로 가거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동화나 조절을 통해서 해결책을 새로 계속 찾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첫 만남에 사람이랑 친해지는 스킬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문장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 하나, 절 두 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요.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점점 이동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진화하게 되겠죠. 우리의 사고 과정은 동사가 총 두 개가 나왔죠. 3인칭 단수 동사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of course 물론 the level of disequilibrium 비평형의 상태. 그럼 비평형의 상태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평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뭔가 평형에 맞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상태의 수준은요, 반드시 right, 알맞거나 아니면 optimal, 최적의 상태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비평형의 상태에도 어떤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too little, 너무 적으면으로 해석해 주세요. 너무 적으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그러면 쭉 갑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changing. 우리는 변화에 이제 관심이 없게 돼요. 그죠? be interested in 하면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변화 자체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얘들아, 비평형이 너무 적다는 상태는 평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혼돈이 필요가 없고 항상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평형 상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고의 도식이 항상 맞아서 내 마음속에 평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항상 생각한 대로 세상이 굴러가. 이제 비평형이 안 일어나. 그럼 나는 변화에 관심이 있을까?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비평형 상태가 너무 많으면, 아까 너무 적었을 텐데 너무 많으면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be discouraged. 자, discouraged 밑줄 한번 쳐줄게요. 낙담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anxious,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낙담이 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나와야 되겠죠. 그죠? 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평형의 상태는 너무 적어도 안 바뀌지만 아예 바뀌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적어도 안 바뀌지만 너무 많아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뒤에 부분의 예시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에 거는 이해가 됐었을지라도. 자, 비평형의 상태가 오히려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고의 도식이 있겠죠. A, B, C 이렇게 등등등의 사고 도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A를 적용해도 안 맞고요. B를 적용해도 안 맞고요. C를 적용해도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건 다 틀려. 다 안 맞게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너무 무기력하겠죠. 무기력함을 느끼겠죠. 내가 뭘 해도 안 맞네. 그치? 그러면은 낙담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너무 막 다 자기가 생각한 건 안 맞으니까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싹 다 포기해서 변화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어느 정도의 비평형 상태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게 너무 적거나 많으면 안 좋다라는 말로 내용으로 이 지문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피아제의 균형 상태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쭉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